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동심을 위한 캐릭터 전문 채널 레드프라임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설 연휴 직전에 국내 입고된 제품이죠. 핫토이에서 제작한 DC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 저스티스 리그 라인 제품 택티컬 배트맨 피규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 출시되었던 당일이었죠. 이미 이전 영상에서 따로 언박싱은 했었는데요. 이번 리뷰 영상에서는 보다 상세한 리뷰와 함께 커뮤니티 상에서 이슈였던 궁뎅이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와 진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흔히 택티컬 배트맨이라고 칭하는 이번 제품의 정식 명칭은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택티컬 배트수트 버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피규어를 보면 굉장히 다부진 느낌의 포스 가득한 느낌이고요. 특히 하체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드는 피규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헤드는 택티컬 배트수트 특유의 질감과 디자인이 살아있는 카울 헤드가 있고, 따로 추가 헤드 없이 이렇게 교체 가능한 눈 파츠와 뒷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 파츠는 이렇게 헤드를 뽑아내고 동봉된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걸로 여기 홈에 끼워서 살짝 밀어 넣어주면 눈파츠를 교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눈파츠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에는 정면을 보는 눈, 측면을 보는 눈, 그리고 위로 찍혀뜬 눈, 이렇게 세 종류였는데 실제 출시된 제품은 이렇게 각각 좌우를 보는 눈파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면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이 파츠를 빼줄 때는 그냥 잡아당기면 잘 안 빠지니까 좌우로 살살 흔들어주면서 빼주면 수월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꾹 밀어 넣어주면 이 파츠 교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벌린 입은 좀 애매해 보이고, 기본 이 파츠나 아니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입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택티컬 배트수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글 파츠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눈에 착용한 형태이고, 하나는 이마 위에 올려놓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영화상에서 배트맨이 스테판울트와의 최종전에 임하면서 배트모빌에 탑승할 때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고글 파츠는 굉장히 작고 얇아서 파손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글 패션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서 프로토타입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제발 이 고글이 제거 가능하도록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와주긴 했지만 이젠 적응이 돼서 그런지 고글을 쓴 배트맨의 모습도 엄청 멋지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는 바디를 살펴볼 건데요. 이번 택티컬 배트수트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멀 슈트에 비해서 좀 더 화려한 느낌도 있고, 게임인 아캄 나이트나 인저스티스 등에 등장하는 세련된 형태의 슈트와도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재질은 겉면의 갑옷은 딱딱한 재질이고, 안쪽의 의상은 탄성이 꽤 좋은 레자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수트의 망토도 굉장히 멋지게 연출했는데요. 묵직한 느낌이 나는 소재에다가 웨더링이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서 연출이 가능하도록 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락도 이렇게 너덜너덜한 느낌으로 굉장히 멋지게 제작된 망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망토를 젖혀서 뒤태를 살펴볼 텐데요. 논란이 되었던 이번 배트맨의 엉덩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번 피규어의 엉덩이 자체가 굉장히 오리궁뎅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블의 배트맨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경단 데어데블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확실히 이번 배트맨의 엉덩이가 꽤 많이 돌출되어 있죠. 하자는 아닌데 굵직한 하체와 탄성 있는 수트 재질로 인해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초기에 슈트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틈새로 끼어서 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피규어의 경우에는 그런 끼임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리를 가동시키면 수트가 딸려오면서 관절 사이로 끼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령 이 배트맨 피규어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수트가 관절 사이에 낀 상태라고 해도 하자는 아닙니다. 수트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트의 안쪽에 탄성 있는 재질과 겉면의 갑옷이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먼저 발을 조심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겉면의 하체 갑옷을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올라간 바지를 아래쪽으로 다시 잘 당겨서 구겨지지 않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지가 말려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시 반대로 갑옷을 씌우고 다리를 끼워주면 이렇게 정상적인 엉덩이의 모습으로 복구가 됩니다. 참고로 커뮤니티를 보니까 엉덩이에 숨구멍처럼 작게 구멍이 양쪽에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도 확인해 보니까 저는 그런 구멍이 없었습니다. 모든 피규어가 다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슈 논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배트맨 피규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 말고는 크게 고질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는 액션 피규어에서 중요한 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배트맨의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제약이 꽤 많습니다. 일단 헤드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면 목이 이렇게 같이 들려지죠.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헤드 가동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수트 때문에 사과형이 뻣뻣하게 시선 처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팔은 90도에 못 미치게 이 정도로 들어 올려지고요. 팔꿈치는 그래도 90도까지 접혀지네요. 허리 가동률은 없었어. 다리는 앞으로 쬐끔 이 정도가 한계고요. 무릎도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되네요. 가동률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차렷 자세만으로도 포스가 뿜어져 나오는 피규어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그 다음은 배트랑 수류탄 그리고 그래플건 등 무장 파츠와 추가 소르느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언박싱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배트랑과 수류탄이 각각 3개씩 들어있고요. 배트맨이 이동수단 및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그래플건과 거기에 장착 가능한 와이어와 후크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후크 파츠는 이렇게 그래플건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그래플건 파츠가 있는데 이건 저스티스 리그 영화에 언제 등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손 파츠는 기본 장착된 주먹손 이외에 활짝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그래플건을 줄 수 있는 손 한 쌍,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트랑을 쥐고 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손 1개, 총 7개의 손 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 버전에는 마더박스가 더 있는데 가격이 10만원이나 더 차이가 납니다. 마더박스 하나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마더박스가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일반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트맨 택티컬 배틀스투 버전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피규어의 다양한 연출샷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배트맨 택티컬 배틀스투 버전 피규어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공식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벤 애플렉이 배트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요.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야말로 코믹스 배트맨과 싱크로율은 역대급이었던 벤 애플렉이었는데 앞으로 나올 배트맨 솔로 무비는 좀 더 젊은 시기에 배트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라도 다시 벤 애플렉의 배트맨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양한 캐릭터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프라임이었습니다.